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요. 선거 기사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코로나 소식 때문에 선거 기사에 저희가 마음을 쓸 여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압축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소리 다이하드 편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분들이네요. 네. 이 특집 방송을 편성하게 된 거는요. 와, 저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걸 맞추셨어요. 유승희 의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를 맞추셨어요. 저희가 녹화가 지금 3월 16일인데 들어오기 전에 얼른 유승희 의원 근황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켜봤더니요. 전 국민에게 30만 원, 대구 경북 주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요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우물을 또 파고 계십니다. 유승희 의원이 성북구의 지역구 의원이신데 관심사는 범국민적 행보를 걷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국구가 되는 거죠. 정봉주, 정청래 의원도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셨는데 이제는 전국구 아니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유승희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이나 정청래 전 의원에 못지않은 장타자세요. 장타자. 한번 맞췄다면 비거리가 엄청나요. 특히 유승희 전 의원은 홈런을 그래도 선거 때만 딱 보통 야구에서는 클러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많았을 때 시원한 안타나 홈런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인데 유승희 의원이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으시지만은 선거 때 특히 공천과 경선 국면에서는 엄청난 장타력을 선보이십니다. 코리아 시리즈에 강한 거군요. 그래서 구단에서 방출하고 싶어도 방출을 못하는 게 이분이 플레이오프 시즌이나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뜬금없는 맹활약을 하십니다. 유승희 의원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잡은 이슈가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매우 이색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정은 기본소득을 가지고 늘공과 어공 내지는 정치인과 행정관료가 갈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쪽에 선봉해서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맡고 있는 쪽은 기재부 쪽이죠. 재정 건전성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승희 의원에 대해서 제가 나름 약간 압니다. 약간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비문 중진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시잖아요. 네. 그런데 유승희 의원은 좀 달라요. 유승희 의원은 비문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적 좌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친문 또는 586 그룹보다도 훨씬 왼쪽에 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왼쪽에 포진한 사람이 유승희 의원입니다. 또 남편분도 굉장히 진보적이세요. 남편분이 경실련에서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네. 그러니까 유승희 의원이 잡았다면은 지금 이게 단기간에 확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기본소득이 지금 정말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쪽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 이슈는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유승희 의원처럼 다이하드인 인물들이 몇몇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집으로 지금 모으고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동대문을의 민병두 의원이시죠. 유승희가 비문 중진이라면은 민병두 의원은 친문 중진이에요. 그리고 민병두 의원이 친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비문 중진인 유승희 의원보다는 훨씬 더 이념적으로 중도 쪽에 가깝고요. 이 민병두 의원이 결정적인 핸디캡, 불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분이 586이 아니세요. 조금 더 위시죠? 70년대 학번이십니다. 아웃사이더예요. 전대협이 주류인 당에서 어떤 70년대 학번들은 원로 대접을 받는데 민병두 의원은 왜 방출 대상이 되신 걸까요? 민병두 의원의 지역구에 진짜 친문이 왔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 대신에 공천을 받은 분이 장경태. 민병두 의원이
사상 최후의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주민 추천을 받으셨어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나는 주민 추천 후보다. 들어보셨습니까? 주민 추천 후보? 주민이라는 거 주민등록증 말고는 잘 안 쓰잖아요. 그 용어 자체를요. 이거 언제 쓰냐면은 내 뒷마당에 버리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님비. 시민을 책임지는 관청은 시청입니다. 구민을 책임지는 관청은 구청이죠. 구청이고요. 주민을 책임지는 관청은 주민센터입니다. 센터네요. 민병두 의원께서 좋은 말로 생활 친화적 정치인이 되신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통이 작아지신 거예요. 민병두 의원이 민주당에서 정말 화려한 당직을 섭렵하셨습니다. 당의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셨어요. 그런 정치인이 시민 후보도 아니고 구민 후보도 아니고 주민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가슴이 짠한 일입니다. 흔히 문창과생들이 많이 쓰는 말로 가슴이 헛헛한 일입니다. 이런 식의 총선 전략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비례위성정당이 매우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의 원조, 시조세격으로 그때 지적을 해주셨던 게 친박연대 또는 친박무소속연대셨잖아요. 아마 2008년 총선에서요. 부산이나 대구 그러니까 TK, PK 지역에서 아무래도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로 나왔던 분들이 그쪽의 맹주인 의원들과 맞붙으면서 거의 주민들의 바지 가랑이에 매달리는 것 같은 전략을 썼거든요. 저를 살려주세요. 주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세요. 이 전략이었거든요. 지금 민병두 의원도 매우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소구하려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0명의 현역 수도권 의원이 모두 단수 공천을 받는 바람에 수도권 지역에 중진 의원에서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특징은요. 비록 그 수는 적더라도 이분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 번쯤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통합당의 원로 특집, 다이하드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친박연대가 탄생시킨 반짝 스타가 있습니다. 양정래 전 의원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양정래 의원한테 저 약간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담인데요. 양정래 의원 친박연대에 있는 거기가요. 다른 데랑 다르게 당시만 해도 되게 고급 커피인 이과수 커피가 있었어요. 이과수 하면 폭판인가요? 커피가 아니라? 이과수 커피라고 진짜 맛있는 커피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선거 끝나고 친박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노트북도 안 들고 떨렁떨렁 이렇게 갔어요. 다른 기자들은 노트북을 열심히 쳐야 되는데 저는 이과수 커피만 딱 들고 서 있으니까 야 질문 네가 몰아서 해 이렇게 타사 선배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하다가 질문을 딱 던 게 저기 혹시 이 당에 특별당비 내셨습니까? 이랬어요. 저는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양정래 후보가 완전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은 당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의 대표가 서청원 대표가 그러셨는데 이분이 얼굴이 사색이 사졌겠네. 이분이 저기부터 오셔서 기자회견은 그만하고 이랬어요. 저는 아니 정말 노트북 안 들고 커피 마시다가 완전히 참사를 해서 아 근데 뭐 저렇게 대답을 또 굳이 하시나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게 오전에 있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오후에 검찰이 수사 들어갔어요. 셀프 제거하셨네요. 아니 그 제가 약간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에 제가 그 부채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양정래 의원보다 더 이상한 국회의원이 국회에는 아주 많습니다. 저분이 최악이 아닙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악이 아닌 양정래 전 의원만 중간에 4년 임기를 못 채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그렇게 되셨어요. 물론 뭐 민병두 의원이 양정래 의원과는 결이 굉장히 다르신 많이 분이겠지. 다르죠. 저희가 민병두 의원의 부모님이 누군지 민병두 의원의 어머님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완전 다른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양정래 전 의원의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민병두 전 의원의 부인이 누군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어떤 사건에서 부인이 와서 직접 해명을 하셨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서 얘기하면서 정치인도 힘든 일이지만은 정치인 배우자는 더 힘든 일이구나. 비슷한 시기에 저도 제 모 친구와 있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힐러리를 없애버려야지 정치인 부인들은 늘 저래야 되냐 이렇게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굉장히 후퇴시킨 사람이죠. 아니, 그 정치인 부인의 잘못된 예를 만들었는데 그게 국제 표준이 되었어요.
있어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그때는 민병두 의원께서 의원직을 내던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반려됐었죠.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정당의 잣대는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대신에 당의 실세 또는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잣대가 일정합니다. 어떤 잣대냐? 관대한 잣대. 일관되게 관대합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요.